지난 25일 뉴진스 소속사 어도 민희진 대표가 이 경영권 관련 기자회견하면서 이 하이브 간의 이 회사 내부 갈등이 세상에 알려졌고요. 진실 공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요 언론들의 양측을 다루는 시각과 프레임 여전히 좀 편향돼 있다라는 생각, 저만의 생각일까요? 스픽스는 이번 사태 진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집 방송 기획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특정 회사 내부 갈등 문제가 아닌 K-팝 산업 또 문화예술 산업 전반 또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면하고자 하는데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김원식 평론가, 변희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늦은 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 분 전문가분들의 첫 번째 질문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브 어도 간의 공방의 그 본질은 무엇인지 큰 집과 작은 집 싸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피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먼저 우리 가까이 계시는 김원식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방의 본질이 돈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액션을 취하다가 아니면 돈을 이제 투자받아 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발각됐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실이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문화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 K-팝의 본질 네.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멀티 레이블의 본질에서 좀 많이 어긋났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외에 돈 문제라든지 이런 계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차적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경영권 분쟁으로 끌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숫자를 얘기하고 네. 그리고 계약서를 갖다 들먹이는 거죠. 주주의 권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대표의 자격, 역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민희진 대표는 지속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들, 뉴진스 아이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던 걸 왜 카피했느냐. 이런 창작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창작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 창작된 그런 컨텐츠들을 갖다가 마음껏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과연 누가 배임자인가? 이 사태에서 배임자가 명확해지면 그러면 이 사태의 책임자도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좀 전에 우리 김성수 평론가 얘기하실 때 우리 변희재 대표께서 큰 심호흡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준비된 무언가 하실 말씀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방의 본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본질을 좀 이게 딱 좀 한 방에 짚어야 되겠는데 네. 저는 이게 그냥 이른바 컨텐츠 업계에서 늘상 있어왔던 이 컨텐츠 착취 복제 문제, 컨텐츠 착취 문제.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노고를 그냥 무시하고 뺏어가는 그런 문제하고 그러니까 일반 좀 기업계에서 좀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은 기술 착취 문제예요. 그렇죠. 실제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벌어지는데 이 이른바 대기업에서 벤처기업에 대해서 이제 내가 투자를 할 테니까 그럼 이제 기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 설명을 듣고 그냥 그대로 기술 가져와 버리는. 그렇죠. 네, 그런 거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싸움, 경영권 싸움 이거는 가진 자들 좀 기득권 세력에서 그렇게 끌고 가고 싶어하는 문제인데 이 뭔가 만들고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 착취 문제가 저는 기본 정체성이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고 좀 피상적인 얘기 좀 빨리 줄이고 그렇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 일단 드러난 것은 내부 갈등인데 그렇게 보여지는데 왜 이것을 공론화 시켰을까? 그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핵심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김성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부 갈등을 공론화 시켰을 때 그것의 진짜 그 의도를 알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갖다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단지 순수하게 야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러니까 감사 때려 이런 건 없어요. 그 감사가 있었던 날 그리고 그 어림에 과연
무슨 일이 있는지를 갖다 보면 진짜 의도가 들어갑니다. 네. 뉴진스는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1년을 갖다 마치고 그리고 전 세계에 블랙핑크의 존재감을 유일하게 어긋나게 그 인정을 받은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룹이 컴백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감사를 때리고 네. 그것도 그 소속사 대표를 해임하겠다는 네.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엄청난 그 물량 공세, 네. 언론 플레이를 갖다 했다는 거죠. 이게 가장 그 속이 보이는 그런 그 어떤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게 뉴진스를 갖다 카피했을 것이다라고 의심이 되고 있는 아일리시라고 하는 팀이요. 네. 빌보드에 차트인을 해요. 차트인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음모론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그럴듯한 얘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미 뉴진스라고 하는 성공적인 어떤 상품을 만들었던 창작자가 있고 네. 창작자를 갖다 굉장히 잘 따르고 있는 그런 아이돌들이 있는데 그들의 장점을 속속들이 다 베껴가지고 새롭게 만든 팀이 그것도 보니까 우연찮게 또 그 레이블이 방시혁 하이브 대표가 100%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 네. 그런 아이들이 차트인을 빌보드에 하니까 네. 그리고 나서 컴백하기 직전에 그럴 때 뭔가 데미지를 주면 어떤 이득이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뭐 이런 식의 그 소설을 갖다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소설. 보고 네. 소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예. 그 이상 표현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아시지 근데 이제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짚어줘야 될 게 이 대기업의 감사팀은 상시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럼요. 삼성, 현대, 뭐 LG 지금도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무슨 대기업이 감사한다고 그거 우리 계열사 감사한다고 알린 적 있어요? 없죠.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이브라는 어쨌든 대기업이죠. 대기업에서 자기들 계열사를 감사하는데 이걸 언론에 대리조가 알렸다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네. 자기 회사 내부에 잘못된 게 있는 거를 알린다?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감사의 목적보다도 공개하는 목적이 더 큰 거죠, 이거는. 그래서 언론 플레이가 엄청나게 진행이 됐던 거죠. 세상에 그 하이브가 이런 선택을 하자마자 모든 언론이 거의 동일한 그런 어투로 네. 민희진이라고 하는 대표는 반드시 이제 해임돼야 할 만한 네. 인성이 더럽고 심지어 주술에 심취해 있는 네. 그런 그 은혜도 모르고 네. 내음망덕하게 회사를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영권 욕심을 갖고 있는 마녀로 그려졌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 희한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아까 말씀대로 대기업의 이 이른바 감사팀이 감사를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이제 감사받는 사람들을 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네. 그거 언론이 받았으면 안 됩니다. 그럼요. 원래는 검찰이 그런 일에도 받았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검찰은 공공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받아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이브의 민간 기업의 감사팀일 뿐이에요. 뭐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일반 민간인이랑. 근데 하이브의 감사팀이 이 감사를 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민희진에게 불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쓴다? 이건 사실 나중에 이 손배 청구 들어가면요, 이 언론사는 다 물어내야 될 겁니다. 지금 언론 보도 편향성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거 부분은 분명히 이따가 좀 얘기 좀 더 할 거고요.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반미 스프링데이님께서 난 잘 모르니 우선 들을게요라고 하신 분도 분명히 계세요. 이번 사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 전반적인 이번에 뭐 검색만 해도 나온 얘기지만 조금 좀 요약해서 어떤 일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갑자기 이제 내부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핵심은 이제 경영권 탈취를 이제 민희진 대표가 네. 시도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외부 투자자 뭐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 등의 사모펀드와 접촉을 했다라는 거고 네. 이것을 이제 성사시키기 위해서 내부 자료를 유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분 구조를 유도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하이브가 이제 가지고 있는 80%에 있는 이제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해가지고 그걸 제3자를 통해가지고 민희 씨가 가져오고서 이제 최대 주주 과반 이상을 넘으려고 하는 공작을 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실제 가능하느냐 이거는 좀 법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까까지 내부 갈등을 공론화시켰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뉴진스 죽이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뮤직비디오 공개 일정을 많이 앞두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바로 앞두고 있었고 네. 또 앨범도 발매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만약에 큰 집과 작은 집이다 아니면 본사와 자회사다 그러면 이건 같은 집 안에 있는 존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네. 같은 식구인데 앨범 발매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런 큰 리스크를 터뜨릴 수 있겠는가. 이거는 작심을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던 거예요. 큰 집 작은 집이 아니라 우리 정도라도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끼리라도 이런 일을 앞두고 있으면 일단 자 이때는 피하자. 서로가 욕먹는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하죠. 일단 뉴진스 죽이기가 사실 뭐 지금 한참 뭐 우리가 회자되고 있는 정치 현안에서 상식적인 일은 사실 요즘 벌어지고 있지 않아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뭐 감사의 어떤 그런 정황을 또 그렇고 전반적으로 뉴진스 죽이기를 왜 방시혁 하이브가 하고 있을까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평론가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평 평론가님?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가 누가 누구를 갖다 죽이는 거 이런 거 없다. 하이브가 지금 사실은 BTS의 이후에 매출을 갖다가 그만한 그 급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것도 이제 글로벌 마켓을 갖다가 쥐락펴락하면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지금 현재는 사실은 하이브에서 사실은 뉴진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세븐틴도 있고 뭐 또 그 뭐 TXT도 있고 그렇지만 네. 이 친구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자기 복제를 하면서 일정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장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반면 네. 뉴진스 같은 경우는 등장하자마자 네. 사실 전 감히 문화평론가로서 말씀드리면 그 이전의 걸그룹과 뉴진스는 완전히 차이가 결이 나요. 다르다. 거기서부터 네, 달라졌어요. 네, 네. 이전까지의 그 대한민국의 걸그룹들은 다 어땠냐면 신비로운 어떤 세계관들을 품고 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신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네. 그런데 감히 우리 같은 평민들에게 내려와 줘 있는 그런 존재로서 구축을 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죠. 네. 이게 SM에서 그 구축되어 있는 걸 갖다 다 답습한 카피를 거예요. 했다. 네. 그런데 뉴진스가 딱 들어서면서 뉴진스는 우리 주변에 그냥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여자아이인데 그 여자아이가 너무 힙하고 너무 괜찮아. 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한번 내가 마음에 품어도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는 컨셉과 또 다양한 그런 그 노랫말과 노래로 네. 실제로 그런 존재인 걸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서양에서도 지금 뉴진스를 갖다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전의 K-팝들은 전부 다 찍어낸 그런 상품들 같았다면 네. 뉴진스는 원래부터 있었던 친구들 같다. 그러니까 K-팝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그냥 그대로 팝 시장에서 그 얼굴만 동양인이고 그렇지 실제로는 그냥 팝 시장에 그 갑자기 돌출한 그런 슈퍼스타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컨셉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명도 길고 네. 그리고 다양한 베리에이션도 가능하고 네. 그 엄청난 가능성들을 갖다가 내적으로 품고 있는 그런 창작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뉴진스를 갖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베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팀을 잡아먹으려고 했다? 쉽게 생각하기가 없죠. 제가 좀 그 보완 설명을 좀 네. 드리겠는데요. 경영권 이제 분쟁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그 뉴진스의 어떤 가치 네. 이런 부분이 어떤지를 이제 잘 말씀해 주시는데 네.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뉴진스는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 불편하다. 그 결과로서의 불편함이 있는데 그 전에도 과정적으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이제 문제가 불거졌던 첫 시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네. 사실 이제 소스 뮤직에서 미니진 씨가 처음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미니 씨가 밀어붙여가지고 이 따로 분리된 네. 것이 어도어입니다. 네. 그런데 어도어에서 이제 의욕적으로 이제 뉴진 씨와 같은 새로운 컨셉의 걸그룹을 모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계속 부짓었던 그렇죠. 거로 지금 짐작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이제 그 전에 그 걸그룹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제 SM 모델처럼 신비화된 그런 네. 걸그룹이 있고 YG 스타일의 블랙핑크의 걸크러쉬한 느낌을 네,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뉴진스는 완전히 순수한 여성들이 좋아하는 걸그룹으로서의 거듭나는 건데 예. 그런 컨셉이 동의를 받지 못하고 이제 첫 번째로 르세라핌을 아마 이제 하이브에서 밀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네. 얼마 전에 르세라핌은 코첼라에서 무대를 잘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문제를 그랬죠. 일으켰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옛날 버전의 걸그룹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격한 군무, 네. 그다음에 칼군무 이렇게 하니까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 호흡이 조절이 안 되니까 네. 야외 페스티벌에서는 이 한계에 부닥치는 건데 그런 르세라핌을 아마 이제 밀었던 것 같고 이제 미니진 씨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 같은 모델을 밀었는데 결국 누가 더 먼저 데뷔를 하느냐면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합니다. 그랬죠. 근데 네. 애초에 약속은 뉴진스를 먼저 하기로 했는데 이게 번복이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 상황들이 계속 불거진 거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히트를 쳤느냐. 뉴진스가 히트를 쳤는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있는데 뉴진스가 저는 데뷔하는지도 몰랐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홍보가 그대로 안 돼 있었던 상황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1년 만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냐면 빌보드 이제 앨범 차트죠. 빌보드 200에서 1등을 합니다. 네. 근데 방탄소년단은 6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물론 방탄소년단 후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다른 그룹도 후광이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네. TXT는 못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뉴진스가 어쨌든 1년 만에 했는데 제가 주변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많이 화제도 안 됐어. 네. 이런 맥락을 보면 민희진 씨가 얘기하는 차별, 불공정,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네. 이런 부분을 따져 들어가지 않으면 다 돈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차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변 대표님 보셨을 때 지금 조금 이 맥락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 어쨌든 지금 하이브에서 뭐 민 대표에 대해서 경영권 찬탈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면서 어떤 그 공격이 들어왔을 때 민희진 대표가 선택했던 게 기자회견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파격적인 기자회견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반격이 됐다라고 보시는지. 네. 제가 솔직히 이 대중문화 이쪽 콘텐츠 영역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어서 한 10년 만에 지금 이 주제를 다시 잡았는데 네. 제가 너무 놀란 게 하이브 정도가 내보내는 그 보도 자료 수준이 그렇죠. 거의 시정 잡배 수준이에요, 진짜. 제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 얘기인데 네. 경영권 찬탈이라는 단어를 이 보도자료 내보낸다? 어마어마한 잘못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경영권 찬탈은 범죄도 아니고요. 그렇죠. 나쁜 일도 아니에요. 예. 회사의 이 구성원들끼리 대주주끼리 소주주 심지어 직원들끼리 아니 대주주 대표이사가 너무 일을 못해. 그 회사 직원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가 투자자 모아서 한번 인수해볼까? 지금도 매일같이 그렇게 경영권 인수가 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쫓겨났었어요. 맞죠. 대표적으로 그 스티브 잡스 얘기하는데 네. 그 구로 뒷단지 가면요 수도 없이 직원들이 삼삼오 모여서 사장 어떻게 쫓아낼까? 왜 거긴 또 옆에 바로 이제 그 투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제 직원들이 인수하고 사장은 맞아요. 또 직원한테 팔아 넘기고 예. 그게 경영이고 그게 M&A고 그게 벤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데가 컨텐츠 업계인데 경영권 찬탈이 뭐예요? 경영권 찬탈이 무슨 잘못이냐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민희진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미대에 나왔다고 그러고 경영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그냥 홧김에 하도 일을 못하게 막으니까 그냥 부사장하고 한번 해볼까만 했었지 실행할 계획도 없었다 그러는데요. 실행을 했어도 이건 범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뉴진스의 활동을 자꾸 대주주가 방해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 대주주 방시혁이 배임죄이거든요. 그렇죠. 방수 대주주인데 대주주의 그 사업 가치가 있는 뉴진스 자꾸 활동을 막는다는 거는 법인 가치를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그 대주주의 배임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대주주가 자꾸 배임 저지르면은 이 민희진 씨 입장에서는 인수할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네. 아무 잘못도 없는 거를 가지고 마치 엄청난 범죄인 것처럼 보도자를 뿌리고 그걸 받다 적어 쓰는 그 기자들 수준도 정말 한심한 거고 예. 만약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하이브에서 민희진의 또 배임죄를 문제 삼았는데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아까 제가 말한 배임죄는 회사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네. 그건 방시혁이야. 그렇죠. 방식이 떨어졌죠. 뉴진스를 갖다 베껴가지고 자기가 100% 갖고 있는 자회사에다가 짝퉁 만들어 놓고 아일렛. 네. 그리고 그걸 키워야 되니까 뉴진스 활동을 자꾸 방해한다. 이게 정확히 배임죄거든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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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 민희진 씨가 여러 가지로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어를 잘 모르니까 네. 자기 스타일로 답답함을 그냥 호소를 한 건데
거의 제대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놀란 게 자기가 만든 자기 회사의 이 뉴진스를 대주주 회사가 베껴갔는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 그게 배임죄다. 이 상황에서 민희진 씨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배임죄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기자회견이 정말 그 효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은 저는 기자회견을 2시간을 다 봤어요. 네. 다 봤는데 솔직히 저는 울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네. 창작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자기 걸 뺏겼을 때 그 뺏긴 사람이 어떻게 절규하는지를. 근데 놀라운 건 소비자들이 그거를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 기자회견을 평가해 봅시다. 뭐 욕설 나오고 뭐 어쩌고 뭐 그러니까 방식에 대한 어떤 뭐 약간 비판들. 비판이 있었죠. 예. 네, 네. 표현에 대한. 그 주로 네.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근데 표현은 서툴렀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 설명이 워낙 많고 또 다양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은 기자회견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리 있게 준비된 기자회견이 아니고 옆에서 변호사들은 킥킥 웃거나 또 어떨 때는 막 절망하고 말도 막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조율되지 않았다는 걸 그대로 드러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주식쟁이들과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고 냉정한 그런 사업꾼들은 그걸 보면서 아 민희진 이제 해임이네 이거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민희진에서 뭘 봤냐면 어머니를 본 거예요. 음. 특히 내 새끼들 건드리면 내가 나가서 내가 다 칼을 맞고 화살을 맞더라도 내 새끼들은 건드리지 마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줬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그렇게 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줬고 네. 그러면 이제 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팬들이 엄청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히 거의 99대 1로 그 아주 그 짜여져 있었던 그런 여론의 구도. 이거는 네. 대자본과 그 대자본에 의해서 거의 매수되다시피 한 언론 재벌의 그 구도였죠. 네. 근데 이 구도를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커뮤니티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SNS 단톡방이니 뭐 이런 데로 그냥 퍼져나가면서 이걸 역전시키고 있어요. 네. 이걸 역전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바뀌는 거를 기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네. 이게 얼마나 커지냐면 심지어 제가 사진 한 장 들었잖아요. 네. 네. 사진 한 장 그거 좀 네.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네. 저희 지금 우리 PD에게 지금 카톡으로 보내놨습니다. 이게 네. 소비자 주권주의가 이렇게까지 힘이 있다는 겁니다. 뉴진스 팬들한테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심지어는 아미들한테까지 이게 번져가면서 자 보세요. 아미들이 오늘 하이브에 대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CJ 엔터, 네. 그러니까 CJ 방송 ENM. 계열 ENM 방송 네. 그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준비된 대로 아마 사진 나갈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까지 갖게 됐던 건 이전의 팬들도 특히나 방탄의 팬들도 네. 하이브의 작태에 대해서 다 만족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네. 진짜 우리는 솔직히 2000 몇 년 우리가 96년부터 문화평론을 했었고 그 김원식 평론가랑 우리가 이 그 K-팝이 막 정말 눈 뜨고 막 이럴 때 그 당시 3인방이죠. 3인방이에요. 네. 네. 그럴 10년 만에 그때 뭉쳤다. 그때 그 특히 소녀시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고 네. 그리고 그들의 그런 활동들 속에서 맹아가 막 이렇게 꽃으로 피어나가는 걸 보면서 네. 열심히 평론을 했던 사람들인데 네. 그 입장에서 보면은 팬들은 자신들을 마치 개돼지로 사육하고 있었던 기획사로부터 그 속박을 끊고 그리고 아예 기획사들과 동등하게 창작을 논하고 우리 그 아이돌들을 갖다 함께 키워나가는 동반자로 성장을 했어요. 네, 저 마침 나오고 보십시오.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아미들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 저기가 어딘 장소였습니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바로 CJ 그 ENM 바로 건너편 상암동 저기 왼쪽으로 올라가면 누리꿈 스퀘어 네, 예, 네, 네. 거기입니다. 네. MBC가 저 뒤쪽에 있죠. 네. 저기에다 대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소비자 주권주의를 무시하고 네. 주식 전쟁, 주식 게임으로만 치부했던 그 대기업의 주주들이 네. 지금 소비자들의 거센 그런 네. 반란에 그렇습니다. 시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피해자가 팬이 되는 거죠. 그렇죠. 뉴진스 죽이기에 네, 나서면 네.
전 세계적으로 뉴진스의 팬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팬들이 오매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악재를 본사에서 터뜨린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 이건 그러니까요.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 뭐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너무 무시한 거죠 팬들을. 이전에 방시혁이 그랬잖아요. 그 무슨 방탄봉 그건 뭐 3만 원씩 막 이렇게 팔지 않았어요? 사실 그 전에도 이제 그 경영의 리스크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2019년부터 넷마블에서 방탄소년단 게임을 출시했는데 네. 처음에는 팬들이 총 동원돼가지고 다운로드를 많이 해서 33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네. 그 뒤에 한번 써보시고 폭락했어요. 네, 심지어는 네. 넷마블 주가까지 폭락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고 네. 그 뒤에 뭐 웹소설이라든지 웹툰 같은 경우도 제작을 했는데 그 방식이 너무나 좋았겠죠. 수준이 낮았어요. 왜냐하면 네. 화보를 등장시키고 나서 말풍선 하나 넣어놓고 웹툰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커피도 출시를 했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맛은 별로여가지고 그렇죠. 현지 매체가 들고 일어난 경우도 있었고 네. 또 진 같은 경우는 80%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베개하고 잠옷을 또 이렇게 굿즈로 만들었는데 네. 가격이 두세 배 너무 비싸가지고 진도 너무 비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네. 네. 최근에 르세라핌 같은 경우도 위기가 저는 경영의 위기였다고 봅니다. 저도 왜냐하면 생각합니다. 아니 그 열정에 넘친 그 친구들을 무대 경험도 없는데 바로 그렇게 야외 페스티벌에 내보내게 되면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그걸 왜 개인 아티스트들이 다 온팍 다 뒤집어 써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경영의 리스크가 굉장히 충만하게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결정타가 바로 뉴진스 죽이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팬과 아티스트를 네. 저버리고 예. 배임하는 돈만 생긴 일이죠. 거죠. 돈만. 라이프 고우즈온님께서 뉴진스는 원래 하이브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또 알파제로님께서는 뉴진스 방해하면 방시혁이 배임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또 꿀떡이 조아님께서는 또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어쨌든 오늘 지금 전문가님들께서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시지만 또 다른 방향을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꿀떡이 조아님은 민 씨의 돈 욕심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변희 대표님 할 말 많으시. 그러니까 민 씨의 돈 욕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돈 욕심이 있다고 해도 네. 그 상법상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으면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네. 그럼 둘 간에 지금 주주 계약이나 여러 가지 상법상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계약의 타당성이나 그 계약에서 있는 이행 조건들에 대해서 따지면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주제도 나와 있잖아요. 민희진의 배임이 가능하냐? 그렇죠. 네. 지금 계속해서 그걸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까 말했듯이 무슨 경영권 찬탈 가지고 배임이라 그러는데 경영권 찬탈은 그건 배임이고 뭐고 범죄가 아닌 거고 네. 오늘 또 이제 이슈가 된 게 민희진 씨가 뉴진스의 그 계약 해지권을 계약단 요구했고 해지권. 이게 네. 배임이라 그러는데 야. 이것도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권리가 있나? 이 어도의 대표이사인데 어도에 수락되어 있는 뉴진스의 계약 해지권이라는 거를 요구를 한다? 방시혁한테? 그런 권리가 있나? 그 결국 이 어도 쪽에서 해명 내놓은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계약 해지권이 아니고 네. 뭔가 이 뉴진스 갖고 홍보를 하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방시혁이 개입해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네. 무슨 홍보나 뭘 하려고 그러면은 계약들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 회사들하고 네, 뭐 CF 네. 계약을 맺든 뭘 맺든 네. 그런 계약을 체결할 때 민희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방시혁 개입 못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네. 이게 왜 배임입니까? 그냥 이거 하나를 아니, 계속 네, 내는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네. 본사는 법무적인 어떤 업무들은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해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이겠죠. 근데 진짜 그 가장 아이디어랑 그런 멀티 레이블이라면 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본사에서는요 지원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혹시라도 독소 조항이 있는지 보고 그랬을 때 어떤 피해들이 우리 아티스트들이나 이런 데 있는지를 보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터치를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민희진이 아무리 계약을 잘 모른다고 해도 실제로 마케팅의 귀재인데 자기 팀들이 어떤 팀들과 계약을 해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을 때 탁월한 성취를 내는지 너무 잘 알아요. 이번 솔직히 말해서 그 뉴진스가 어디서 데뷔를 했냐면 쇼장에서 데뷔를 했어요. 그 쇼장에서 데뷔를 한 게 데뷔 무대를 안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VIP급의 그 회사들한테 쫙 그 돌린 거예요. 네. 저 뉴진스라고 하는 팀에 대해서 쫙 돌려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들과 함께 계약을 해주면은 앞으로 우선권을 주겠다. 그런데 이런 게 전부 다 그 법무팀에 보면은 월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 그게 월권이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홍보 활동을. 그래서 그 중에 한 팀의 그 회사에서 그 런칭 쇼가 있을 때 그 쇼장에서 뉴진스가 데뷔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쟤네들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저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지? 너무나 이쁘고 너무 잘한다 이러면서 터졌으니까 네. 아일릿이 똑같이 쇼장에서 데뷔를 해요. 네. 이걸 카피가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말을 할 때마다 하이브는 자기네들이 했던 실수를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이제 멀티레이블로서의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운영을 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와 있는 겁니다. 네. 그 돈 부분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이제 뉴스공장 등에서 이제 1,000억의 어떤 돈을 네. 풋옵션을 이제 주었는데 네.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 무슨 노예 계약이 있느냐 뭐 이런 발언들 때문에 아까 댓글을 그렇게 맞습니다. 다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풋옵션 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제 올해 이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올해의 그런 영업이익과 전년도의 영업이익을 평균을 내가지고 여기에 13배에 관련된 액수를 총 발행 주식에서 나누는 수준입니다. 네.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또 30배 가량 이렇게 늘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뭐 돈을 밝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네. 이제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차후에 보이그룹을 런칭한 그 대가가 다 포함을 해가지고 30배로 올려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네. 그리고 13배를 높여줬을 때 변경이 어렵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됐던 지분 5%에 대한 것을 좀 변경을 해달라. 이 지분 5%는 노예 계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를 하이브가 동의를 네. 하지 않으면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취업을 하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창업은 당연히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여력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민희진 씨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제 뉴스공장에서 방송을 하고 나서 이 문제 갖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경업 금지라고 하는 조항 이거는 합리적입니다. 경쟁 업체에 가가지고 원래 자기 회사를 갖다 팔아먹고 네. 그리고 경쟁을 해가지고 그 회사를 죽이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그 식당들이 많아갖고 막 문제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경업 금지를 걸어놓은 건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그 경업 금지가 몇 년이 돼야 되는가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특허권 하나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데 건설사 이런 데라면은 경업 금지를 갖다가 좀 길게 걸어놔도 사실은 그게 리즈너블하죠. 5년 정도의 그런 경업 금지 기간 동안에 그 기술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기술이 나와서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네. 오히려 시장을 먼저 갖고 있는 기술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5년 정도가 리즈너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엔터업계에서 5년은요. 네. 퇴출이죠. 5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5년을 걸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더 고약한 게 5%의 대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팔지 못하는 우선 매수 청구권. 이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는 네. 이 5%는 어떻게 작동을 같이 하냐면 만약에 그 하이브 대주주가 팔기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분은 평생 그 그러니까 어도에 그냥 주주로 있는 거예요. 이사로 있게 돼요. 네. 취업이나 예. 창업을 못해요. 평생 이사로 있게 되는데 그 평생 이사로 있는 순간 경업 금지가 이사가 끝난 다음에 5년이에요. 그러니 평생 동안 노예 계약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1,000억을 줬는데 뭐 이게 천상에 나는 그런 노예 계약이 있으면 좋겠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또 콜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콜옵션은 올해 말까지 제대로 평가를 해서 행사하지 못하고 특히 주주 간 계약 위반이 돼가지고 네. 그 위반이 법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액면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주식을 갖다가 100%를 갖다 구성할 때 미니지는 돈이 없어가지고 20억을 빌렸어요. 그런데 액면가로 따지면 이 18% 전체가 얼마냐? 28억 6천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8억 6천 먹고 떨어지라는 거가 되는 건데 이런 얘기들은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야 1,000억이다 4,000억이나 자기네들끼리 불려가지고 주식 놀이를 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작년 2023년에 어도의 영업이익은 335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마이너스 40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산출될 예정인 거죠. 네. 영업이익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사실 이번에 1분기 하이브 영업이익 보니까 작년 대비 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뭐 흑자 기조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우리 카톡 댓글 달아주신 분들 보니까
지금 이건 기업 논리와 법적 논리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머클님께서 이런 또 의견을 주셨거든요. 근데 앞서서 계속 그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멀티 레이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우리 모르시는 분들에 비해서 좀 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멀티 레이블이라고 하면 이제 레이블은 사실 음반사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 대중가요사가 기획사하고 음반사하고 분리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음반사가 모든 걸 주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성기획, 네. DSP, 네. 그 음반사가 코드. 그 다 가수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영향이 막강했죠.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기획하는 사람들이 소외가 돼 버려요. 사실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같이 결합을 시킨 것이 바로 이제 SM 모델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SM 모델의 한계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SM 총괄 프로듀서가 다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어떤 스타일로 준비를 했어요. 오랫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런칭을 했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아. 네. 그리고 사실 아이돌 음악이라는 건 10대, 20대 중심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어떻게 그걸 반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파라고 하는 4차원 세계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결국엔 그 트렌드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개로 그 안에 레이블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실현하고 이것도 실현하고 이렇게 시험을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터지게 되면 이건 이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원래 리스크 이상적인 관리를 건 하는 그런 거죠. 부분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야지 표절은 고사하고 비슷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하이브의 현실은 어떠냐라는 거죠. 예. 더더군다나 이 레이블 같은 경우도 어떻게 구성하느냐 중요한데 하이브는 주로 인수 합병을 통해 가지고 급격하게 불렸어요. 예를 들면 세븐틴이 있는 네. 플레디스. 예, 플레디스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고 사실 소스뮤직도 사실 인수를 한 거고요. 네, 네. 대부분은 다 인수를 했어요. 지코의 코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획력과 역량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네. 그 가운데 어도어는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읽어낸 겁니다. 네. 그러면 읽어냈는데 그 뉴진스가 홀대를 받는다. 그러면 레이블이 왜 있는 거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 레이블에 대해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로 큰 집이 있는데 작은 집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멀티 네. 레이블은 모에서 자회사 정도로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큰 네. 집 작은 집이 아니에요. 멀티 레이블의 핵심은 각자가 독특한 자기 개성과 취향과 또 표현 방식을 갖고 있는 그리고 각자의 선장들이 다 다른 그런 작은 회사들이 서로가 함께 연대해 있는 그런 집합체 같은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작은 회사들이 못하는 게 있죠. 규모의 네. 경제들. 네.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회사들을 갖다가 한데 묶어가지고 MC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혼자서는 모든 거 투자하고 그러면 그냥 망하잖아요. 네. 그런데 MCN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법률적 문제라든지 뭐 광고라든지 그리고 기술적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 해결해줘. 그러면 개개인들은 크리에이티브에 전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해내야 되는 건데 지금 크리에이티브에 전념해가지고 뭔가를 딱 만들었는데 옆에 애가 베끼고 있어. 그런 데를 왜 들어갑니까? 그 도둑을 갖다가 내부에서 막 그 받고 있는 건데. 네. 수장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대표가. 저희가 어떤 그 우리 구독자분들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또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다 보니까 댓글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 지금 카마서스님께서요. 계약해놓고 잘 되니까 난 더 받아야 돼. 계약 무효야. 이거잖아라고 또 댓글을 함께 하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변희 대표님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네. 네. 계약해놓고 무효다 그거 전혀 아니고 네. 애초에 계약을 다 해놨는데 그런 일정 정도의 이제 노예 계약돼서 조정 정도를 요구를 한 거고 네. 풋옵션, 콜옵션 이런 것들은 서로 각자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약이라는 게 원래 이게 무슨 형사계약도 아니고 민사계약이니까 서로 이해관계 맞춰가지고 계약을 한 거고 계약에서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은 요구하고 서로 받아주고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제 하이브가 내놓은 자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자꾸 이 민희진이 이런 요구했다, 이런 요구했다, 저런 요구했다 요구한 것 자체를 범죄시하는 그렇죠. 이게 하나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면 이 방시혁이라는 사람의 마인드가 자기한테는 어떤 요구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뭐 이상한 좀 신적인 생각 갖고 있는 건지 네. 어떤 계약에서도요 계약하는 과정이나 계약한 이후에 서로 계속 요구하고 주고받고 수정하고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민사계약에서. 네. 그렇죠. 그 탑캔님께서는 또 민희진 씨는 왜 1,000억, 4,000억 벌면 안 되냐
이런 또 의견도 주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근데 포인트. 이제 사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또 우리 그 대중분들, 관심이, 시민분들은 네. 돈에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고 없을 수도 없고 그런데 엔터 산업이 워낙에 성장했다는 건 알지만 우리 뭐 1,000억, 4천 얘기를 우리는 사실 평소 얘기할 수 없는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도 관심이 많이 가시는 건 또 사실이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평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우리가 그냥 5천만 그 국민을 대상으로 시장이 있었을 때의 생각을 자꾸 하세요. 네, 네. 그리고 뭐 이거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야 1,000억이라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왜 제작자한테는 그렇게 돈을 안 주냐 왜 거품을 물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봤을 같은 때. 맥락으로 보면 완전히 네.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그 지금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스타들이 이 세계의 시장들을 갖다 공략을 해서 특히 네. 방탄소년단이 완전히 K-팝 자체가 그냥 하위의 B급 문화가 아니라 네. 주류적 팝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정립해 놓고 난 다음부터 한국에서 창작하는 어떤 특히나 이런 레이블들이 창작하는 어떤 그 아주 대중적 선호도가 높은 상품들은요 네.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품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전 세계 수십억이 음원을 갖다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100 곱하기 10억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그럼 그런 시장에다 던져서 상품을 갖다 파는데 네. 그런데 그런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을 1,000만 원짜리 데리고 와가지고 쓰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현대에서 디자인에 투자를 하면서 전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 뭐 1억 받고 왔답니까? 돈은 투자하지 않았다. 그런데 18% 인정해주지 않았느냐. 그 그거 다 정도면 하고 되지 있어요. 않았냐. 그 정도 이사급으로 데려오는 사람들한테 다 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아이돌 그룹의 99.9%는 망해요. 그리고 얻어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40억 원 이상이었다니까요. 맞아요. 그 점을 그 성공을 간과하고 있죠. 담보할 수가 네. 없어요. 굉장히 하이리스크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 네. 그 1,000억이라는 것도 그 일정 정도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다 계산해서 그렇죠. 정해진 액수를 가지고 주는 거니까 예. 방시혁이 선심 써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이익을 내준 겁니다. 민희진이 내줬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네. 수학적 계산으로 1,000억이 나온 거예요. 풋옵션 같은 경우도. 그럼요. 그 우리가 그 이정우 선수, 김하성 선수 이런 선수들이 가가지고 돈 받을 때, 야 지금 한국에서 야구하더니 뭐 돈 엄청 받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오히려 해외의 그 스타들하고 비교해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네. 저평가돼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글로벌 시장은 그렇단 말이에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만한 수익을 또 창출하고 그런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뉴진스가 그런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현조라는 세계 최고의 그룹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룹을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저는 진짜 전 세계에 뭐 그 음반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미니진 데려가려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뉴진스 아마 전체 가치가 한 조단위가 넘을 겁니다. 네. 그 조단위가 2조라고 평가를 2조가 평가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미니진 같은 경우는 1,000억을 받았을 때 1,000억으로 한 15% 나간다 그러면은 네. 오히려 미니진이 계산하면 손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풋옵션을 행사를 안 할 수도 있어. 내가 1,000억 현금 받는 것보다 2조 원짜리 그 가치가 있는 회사에 18% 지분이 났다 해서 그냥 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콜옵션이에요. 콜옵션이죠. 이런 경우는 벤처에서 별로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미 가치를 만들어냈잖아요. 뉴진스로. 그럼 그에 대한 가치로 받아야 되는데 뭔가 방시혁한테 마음에 안 들면은 쫓아내서 이거를 배임이나 무슨 주주관계와 위법으로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한마디로 돈을 안 줄 수 있는 그 조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1,000억을 안 줄 수 있는 당연히 이거는 돈 욕심 있는 사람은 아이씨 1,000억 그 안 주려면 내가 좀 뒤져가지고 한번 부정 잡아볼까? 이런 유혹을 만들기 때문에 벤처 기업에서 웬만하면 콜옵션 같은 거 안 하는 겁니다. 이 콜옵션 들어간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자, 제이슨 BOURN이 이렇게 또 닉네임 있으신 분께서는 손흥민 예를 들었는데 손흥민이 골 1등하면 구단은 먹냐? 말이 안 그건 되죠.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네. 아니, 제가 손흥민이 1등하면 구단을 먹냐? 아, 구단 먹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네, 슈퍼스타 한 명이 구단 먹는 게 아니고 망해가는 구단을 인수해가지고 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예, 허다해요. 자, 그 우리가 지금 사실 K-팝 산업이라는 게 뭐 다들 이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게 양적 팽창을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멀티 레이블이라는 어떤 경영 방식도 나온 거고, 그런데 지금 지금의 시점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네. 부분은 저는 그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네. 멀티 레이블의 실패가 아니라 그냥 하이브의 실패예요. 네. 그러니까 멀티 레이블답게 운영을 하면 돼요. 왜 거기서 그냥 군림하는 군주가 되려고 그러니까. 멀티 레이블에서 그 흔히 말하는 여기서 큰 집이라고 하는 하이브의 역할은 네. 지원자예요. 지원자. 여기서도 좀 비슷해요. 국가와 문화 주체들 간에 우리는 팔길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거. 네. 근데 이 공공과 이 모기업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공공은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득을 나누지 않잖아요. 공공은. 네. 지원만 하고 말지. 근데 모기업은 이득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역할이 뭐냐면 지원하고 잘 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고 각자의 개성이 겹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겹치지 않게 해줘야 된다니까. 오히려 외국의 멀티 레이블들은요 뭘 보냐면 누가 누구 거 베끼고 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베끼고 있는 데를 오히려 징계를 해서 멀티 레이블에서 내쫓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룰을 갖다가 위반하는 가장 큰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멀티 레이블답게 해야 저희는 사실 하이브가 이걸 만들 때 굉장히 네. 가슴이 벅찼고 정말 아낌없이 지금 쉴드를 쳐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멀티 레이블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냥 막말로 어떤 거였냐면요. 이미 7년 지났는데 얘를 계약으로 잡아놓기에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얘가 만들어온 저작권은 있는데 에이 레이블 하나 만들어서 얘 하자.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이었는데 실제로 하이브에 가서 진정한 멀티 레이블이 탄생했다 그러고 우리는 야 그래도 이 하이브는 까지 말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하는 짓이 보니까 계속 이게 그런 식으로 사들여가지고 결국은 전부 제국을 만들어 버린다면 이건 멀티 레이블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뉴진스의 인기에 대해서 물론 그 민희진 대표의 어떤 브랜드 컨셉이라든지 이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어텐션이나 디토 같이 이런 인기곡이 주요하지 않았느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분명.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음악 유통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이브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했느냐는 저는 50-50 사례를 보고 언론 플레이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면 네. 충분히 힘이 얻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 듯 싶어요. 근데 50-50 같은 경우에도 단 4개월, 5개월 만에 이제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뉴진스 같은 경우에도 불과 5, 6개월 만에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기존에 과연 SM부터 시작한 물량 공세 위주의 본사의 지원이 과연 이제 먹히는가, 유효한가라는 것을 이번에 심각하게 또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엑소도 그렇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최소한 3년 정도는 본사에서 미뤄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량 공세를 엄청나게 해줘야 되죠. 근데 거꾸로 뉴진스는 오히려 돈을 절감시켜 준 거예요. 마케팅이나 그렇죠. 홍보 비용을 굉장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말씀하신 틱톡과 같은 새로운 어떤 SNS 플랫폼을 통해 네, 가지고 네. 팬들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도대체 본사는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것을 거꾸로 질문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이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바뀐 음악 유통 그리고 네. 팬들이 직접 행사하는 그런 상황들을 전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죠. 현 대표님 그러면 그 하이브의 그러면 레이블 길들이기 이것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까? 근데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볼 때는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은 대기업이 그냥 중소기업 기술 착취하기 위한 하나의 맞어요. 명분일 수밖에 없어요. 하는 짓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대기업들이 벤처가 떴을 때 사내 벤처를 쫙 만들었습니다. 그 디비전 나눠 놓는데 그렇죠. 한 20개 디비전 만들어 놓으면요. 한두 개가 떠요. 그러면은 다른 데들은 이 뜨는 거를 빼고 나머지에 정말 힘든 시장을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야 얘네 거 다 베껴 따라해. 그리고 자기가 친한 애들한테 다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딴 놈 너희들은 놀아 돈 쓰지 말고. 그러니까 말만 20개 이 디비전이지 한두 개 만들고 나머지 놀던지 베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 관계 똑같아요 그때랑.
자, 미니지라는 어쨌든 여성 댄스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이제 창작자를 데려왔잖아요. 요 사람이 창작하게끔 놔둬서 창작을 딱 해놨더니 얘 거 베껴. 그 얘 죽여. 똑같지 않습니까? 대기업하는 게. 나가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네. 원천적으로 그 멀티레이블의 다원주의는 머릿속에 없었고 음. 이제 와서 결론적 보면은 미니진이라는 이건 방식이 못 따라가는 재능입니다. 네. 여성 걸그룹은 절대 못 따라가요. 미니진을 데려와서 벗겨 먹으려고 멀티레이블로 장난친 게 아니냐.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볼 때는. 자, 그 멀티 레이블이 있었을 때 굉장히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소스뮤직에서 처음에 미니진이 미니진 걸그룹을 감사합니다. 만들기로- 지금 불평금지님께서 예. 마침 소스 뮤직에서 왜 어도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봐요라고 하셨어요. 그거 네.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스 뮤직에서 원래 이제 작품을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들어가서 봤는데 자기가 그리는 걸그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민지라는 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멀티 레이블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포기해야죠. 그쵸. 그 안에서 다 해야 되는데 네. 계약된 연습생이 걔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이런 시도를 해보죠. 자, 그럼 우리 오디션을 해가지고 새로운 얼굴을 뽑아봅시다. 그러면 사장이 싫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미니지라고 하는 크리에이터가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일단은 우리 레이블의 전체 한번 오디션 봅시다. 그것도 안 됐어. 그래서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 찾아봅시다. 네. 그래서 직접 미니진이 5명을 갖다가 픽을 해서 뉴진스의 얼개를 짰잖아요. 네. 그랬는데 소스뮤직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열심히 구했던 애를 갖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멀티레이블에서 중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이브 같은 데 중재를 해서 자, 당신네들이 이렇게 뺏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대접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해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오히려 그 소스뮤직의 그 어떤 뭐 권리와 이런 것들을 빚졌다. 미니진이 네. 그걸 뺏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멀티 레이블 자체를 갖다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렇게 나왔더니 소속사가 없다고 계속 뒤로 밀리잖아. 네. 그러니까 어도를 만드는 거예요. 소속을 시키려고. 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나이를 한두 살 먹고 걸그룹이나 이런 아이돌들에서 1년 데뷔가 늦어진다는 거는 네. 그들의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 10년을 깎아먹은 거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일정한 수준이 되어서 우리가 내보낼 만한 작품이 됐다라고 하면 그걸 그 시기에 적절하게 데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음번에 하면 되지. 이렇게 네, 생각하는 네. 게 바로 주식쟁이들이나 그러면 아반떼 다음에 만들면 되지. 그건 기계들은 그래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다루고 있는 엔터 산업에서는 그런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미니지는 싸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제오구님께서 뭐 윤 대통령의 특사 아니었나요?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즘 지금 뭐 최근에 나온 얘기는 무속 얘기까지 뭐 별별 얘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이 팩트 체크가 되는 일인가요? 사실 주술을 얘기한 주술? 거는 네. 아까 이제 언급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수준을 의심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좀 파묘라는 영화가 이렇게 흥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속을 왜 이렇게 폄하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주술 행위는 분명히 우리가 굉장히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비과학적이고 네. 비합리적이고 뭐 거기에 이제 맹신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답답한 마음에 자기 지인한테 뭔가 상담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모두 다 의사결정에 반영했다는 식으로 붙이는 것은 앞뒤 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인과관계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오히려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하이브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됐느냐는 걸 거꾸로 보여줬기 때문에 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니, 오늘 그 방송이 저희가 재벌 회장들 중에 면접 보거나 투자할 때 그 무당 데려가는 경우, 네. 관상가 데려가는 경우 허다합니다. 뭐 S 기업 네, 뭐 등등 허다한데 네. 너무나 잘 알려 그걸 있죠. 갖고 네. 비난하거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당 조심하라는 건 국가 국정이죠. 대통령 공적 문제지만은 네. 사기업의 경우는 자기가 책임지는 무당을 데려가든 마술사를 데려가든 자기가 좋은 제품 만들면 되는 건데 같은 그 대주주 쪽에서 그 뉴진스라는 어마어마한 상품 키운 사람이 너 왜 주술을 믿어?
주술가를 데려가든 마술사를 데려가든 잘 만들어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야 대중문화가 한국에 그렇게 발달했다 그러는데 이 하이브의 이 언론을 대하는 수준을 보면은 이거 심각하구나 이거 진짜. 네. 저희가 오늘 특집 방송 마련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많은 주요 언론들이 이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이제 편향적인 보도가 주류를 잃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근데 최근에는 이제 대중의 어떤 두려움이 생겼는지 또는 뉴진스의 팬들이 두려웠는지 또는 아미가 두려웠는지 조금은 좀 달라지는 좀 보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언론에서는 좀 민희진 주기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분명히 그런 게 있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스픽스가 이런 방송을 만들어 준다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80만이 넘는 유튜버 중에서 그 어디서 민희진 쪽이라고 표현을 좀 그렇게 거칠게 하면 네. 그 큰 집이 아닌 작은 집의 입장을 대변해 줍니까? 근데 원래 언론이 그런 작은 집의 입장을 더 세심히 보고 뭔가 불편한 그런 갑질을 당하지 않았는가를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민희진은 왜 그냥 마녀예요? 심지어 우리 댓글 올리는 분들 중에서도 야 그렇게 잘났으면 지가 나가서 혼자 만들지 이런 말들은 그냥 욕인 거예요. 거기는 어떤 논평이나 토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혼자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나서 자기의 창의력을 갖다가 마음껏 키우게 되는 것을 꿈꾸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들이. 그리고 멀티레이블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언론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스픽스 대단히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야 천박한 자본주의 의식이 굉장히 뼈 깊숙이 들어앉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아파트에 경비원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뭐냐면 내가 임금을 주니까 너는 노비잖아.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라는 시각이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고 하이브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는 분들이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돈을 댄 사람이 임자지 너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일반 기업도 그러지만 아니 가장 대중적이고 네. 트렌디한 그리고 감각적인 작업을 하는 K-팝에서 자본을 댔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식의 태도를 언론이 대변한다? 네. 심지어는 뭐 진보를 자임하는 매체도 그런 부분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는 초기에 정말 좀 자괴감이 많이 들었죠. 네. 이번 사태에 따른 K-팝의 어떤 산업 구조나 좀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해서 K-팝의 양면성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네. 지금 우리 평론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K-팝의 양면성이 아니라 하이브의 양면성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K-팝의 양면성도 분명 지적할 필요가 얘기를 네, 해야 네. 돼요. 과거의 엔터사에서 분명히 이런 사례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좀 추가 설명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어떤 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좀 스타트를 드리면 이제 네. 민희진 씨 발언에서 무슨 발언이 나왔냐면 진짜. 그러니까 이제 밀어내기 그리고 포토카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토카드하고 밀어내기를 하지 않고 뉴진스는 성공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포토카드는 뭐냐? 우리가 뭐 굉장히 수백만 장을 판매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수백만 장의 그 비밀은 바로 앨범에다가 포토카드를 집어넣는 건데 예를 들면 세븐틴이 13명이다 그러면 13명의 포토카드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한두 개를 랜덤으로 이제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13장을 모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13개 이상의 훨씬 더 수십 장을 사야 되는 그러겠죠. 상황이 벌어지게 네. 되고 결국엔 그게 수백 장의 비밀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외신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쓰레기가 양산이 됩니다. 그냥 네. 앨범만 사고 포토카드만 빼고 버려요. 근데 그게 100년 동안 지나도 안 썩는 건 재질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밀어내기는 뭐냐? 초동 판매량이 차트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일주일 동안 판매된 것을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통사가 그걸 미리 구매를 해요. 그런 다음에 팬 사인회 등에서 그걸 소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 얘기에 따르면은 아티스트들이 90회 이상의 팬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네. 팬 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진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음악이 아니고 다른 요인 때문에 소비하게 되는 이 현상. K-팝이 양적으로는 선장했지만 이게 큰 문제가 있다. 네. 그건 외신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빌보드나 그래미 어워즈에서 계속 그걸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민희진 씨 대표가 이제 지적한 부분, 네. 뉴진스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과거의 행태가 아니어도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건데 네. 그 부분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그게 거죠. 저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K-팝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취를 한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저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했어요. 네, 네. 미학적으로도 설명을 했고 네. 그런데
우리한테 정말 냉정하게 이 그 아이돌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음악을 갖다 이렇게 소비하게끔 하는 구조가 정말 팬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거든요, 솔직히. 이 팬들은 어떤 면에서는 소비자의 주권을 갖다가 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너무나 애정하고 있는 그런 그 아이돌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시간과 돈과 모든 정성과 영혼까지 털어가지고 네. 그걸 갖다가 그야말로 쌓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마케팅입니까? 근데 지금 뉴진스가 굉장히 그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편법적인 마케팅을 못 했겠죠. 네. 어떻게 보면 뭐 네.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음. 그런 상태에서 오로지 예전에 방탄도 똑같았어요. 네. 방탄도 똑같은데 오로지 뮤직비디오와 그리고 SNS를 통해 가지고 이걸 이뤄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방시혁 의장이었다면은 야 우리 방탄이 한 것과 같은 그런 또 다른 롤모델을 만들었네. 자부심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걸 하이브의 상징으로 삼았어야 될 것 같은데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시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진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두려워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 사태의 중심에 민희진 대표, 방시혁 이런 하이브 어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럼 뉴진스는 여기서 어떤 지금 심정일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K-팝의 지금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서 연습하고 있는 연습생들과 또 거기에 막연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사태조차도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관련 종사자들 이들의 얘기, 이들의 목소리는 누가 할 것인가 이게 좀 저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요. 이거 한번 K-팝 시장 이거 총체적으로 한번 이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희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약체는 아니거든요. 자기 개인 브랜드가 있는 크리에이터도 이렇게 막대하는데 나머지들은 뭐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뭐 안 봐도 뻔한 거고 더군다나 팬들 제가 우연히 이번에 등산을 가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븐틴이 공연하는데 팬들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홍보물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그 차까지 끌고 가서 차에다가 홍보물 붙이고 하는데 그거 다 팬들의 돈이잖아요. 자, 팬들의 그 팬도 또 무슨 뭐 어마어마한 갑부들도 아닐 테고 어린애들 돈으로 움직이는 그 K-팝 가수 같고 돈놀이를 한다? 주식놀이하고? 굉장히 이거 상징이 부도덕한 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애들이 쓰는 돈, 저 같은 경우 시민운동 하잖아요. 시민운동 하는데 거의 버금갈 정도로 애들이 다 직접 만들어 자기 돈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애들 돈을 뺏어 먹겠다. 한번 진짜 이 K-팝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간 거 맞냐? 총체적인 진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댓글 상황은 각기 의견 다르신 분들끼리 전쟁이 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요. 읽어드릴 수도 없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여론전의 결말과 그러면 이 사태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우리 또 전문가분들 이런 대안 제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안 제시 전에 이제 K-팝 연습생들과 종사자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좋습니다.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K-팝 연습생들은 인생을 도륙당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오로지 무대에 서는 거 하나만을 꿈꾸고 수많은 불나방들이 연습생이라고 하는 길을 접어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상 1%만 그 스타가 돼요. 10%가 데뷔해서 1%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0%는 뭐 하게 됩니까, 그럼? 그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누구한테 그럴 권리를 갖다 맡겼어요. 네. 부모들도 또 친구들도 다들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 올인하다가 나중에 이들이 인성적으로 그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그거를 누가 책임져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고민할 그런
아니 세상에 1,000억, 4,000억 뭐 이러면서 기업 가치가 2조 이러면서 자랑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연습생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고 연습생들을 정말 심리적인 문제들 또 어떤 상실감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가를 이제는 얘기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무한 경쟁만 하고 있어요. 무한 경쟁만. 그래야지 짧은 시간 안에 최고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파멸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참여 생각도 안 한다면 우리 미래 세대들을 갖다가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이제 중재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짧게 말씀하신다면 네, 네. 이거는 그냥 서로가 턱 터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얘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멀티레이블을 애초에 만들 때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진짜 방탄소년단을 갖다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다닐 때의 그때의 상황을 방시혁 그 의장도 떠올려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멀티레이블의 지금 현재가 주식 게임으로만 치달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냉정하게 반성하고 좀 다른 대안들을 갖다가 좀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양쪽에 좀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똑같이 뭐 연습생들과의 종사자들, 뭐 아이돌 그룹 이야기 좀 말씀드리고 짧게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뉴진스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네. 가장 비극적이었던 건 저는 50-50였다고 생각을 음. 합니다. 사실 돈을 이제 대고 외주를 줘가지고 외주한 사람이 성공을 시켰어요. 그것도 뭐 3년 걸린 게 아니고 불과 4-5개월 만에 세계적인 그룹이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이제 빼내기를 했기 때문에 멤버들까지도 굉장히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배신자 낙인이 찍혔어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도 막 경고딱지를 이제 받고 그러던데 네. 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요. 네. 일단 K-팝이 갑자기 글로벌한 무대에 가게 돼 보니까 네. 이 아이돌 멤버들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예. 어린 소녀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그 수많은 그런 행사들을 뛰어야 되는데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이력 유명해지니까 그 수많은 행사들을 어떻게 다 합니까? 네. 그리고 그 엄청난 매출액과 이익이 돌아가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기획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젊은 세대는 공정 세대잖아요. 네.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뭐 배신이다, 뭐 더 많은 도윤을 위한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소스뮤직에서 어도어로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그걸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걸 밝혀야지 뭐 계약 조항 내용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왜 마음이 갈라졌는지, 왜 자회사로 가 있는 어도어의 뉴진스를 그런 식으로 배제한 건 맞는지 그 부분을 밝히고 그 부분을 치유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똑같은 일이 저는 반복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예.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람킴님께서 50-50가 당한 마녀 사냥도 언급하는구나. 이건 큰 용기다라고. 그래요? 저 욕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런 방송이 저도 욕 많이 먹었어요. 예, 값지다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변희 대표님, 좀 두 분 어떤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방시혁 의장은 뉴진스에서 손을 떼는 게 맞겠다. 그렇죠.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마 주주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잘못 풀면요, 방시혁은 또 주주에 대한 배임에 걸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벤처기업 때만 하더라도 이 주주자본주의 위험성을 많이 얘기했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주주의 이익으로 가다 보니까 장기적인 큰 기술 이런 게 개발이 안 됩니다. 빨리 팔아먹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아예 사람을 장사로 하는 K-팝에 너무나 이 강력한 주주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사람을 거의 물건보다 더 그렇죠. 가볍게 보게 되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제 감정이, 예를 들면 뉴진스 그 쪽에서 방시혁 의장과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갈라서 줘야 되는데 주주자본주의 갈라쓸 수 없는. 차라리 아마 나중에 보세요. 방시혁 의장 쪽에서는 뉴진스를 폭파시키면 폭파시키지 그 자세. 그냥 놔주지 못할 겁니다. 이 주주의 이득 문제 때문에. 네. 이걸 끝장을 내고 자기가 딴 걸 만들어내지. 제가 그래서 이 K-팝의 급성장에 대해서 무슨 멀티레이블, 주주 이런 것들이 컸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두 발 후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쭉 함께 해주신 분들 중에 반대 생각을 가신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런 의견을 가지고도 또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또 평론가들 모셔서 또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스픽스는 늘 중심을 잡고 균형 있게 저희가 좀 진행하려고 하고, 오늘 이 세 분은 아까 뭐 댓글에서는 다 뉴진스 팬들만 오셨나? 저 팬 아닙니다. 개인 사심은 저 어떻게 팬 되는 아니에요. 겁니까? 네. 사팬은 아니다고 말씀하셨고. 아, 저는 네. 뉴진스 저 멤버 팬이 이름들 다 맞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이게 팬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 주셔서 더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사태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뉴진스라고 하는 본인들과 네. 그리고 팬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빼놓고 무슨 케이팝을 얘기해요. 플레이어와 그리고 그 플레이어를 위해서 아낌없이 영혼까지 팔 수 있는 그 팬. 그들이 이걸 만든 거예요. 그걸 옆에서 뜯어먹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무엇보다도 팬들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아이돌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민희진이 유일하게 잘한 게 있다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자회견에서. 네. 그래서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 공감이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론이 바뀐 겁니다. 소비자들이 그 말을 들었거든요. 야, 우리를 생각해주는 사람도 기획자가 있구나. 네. 우리를 개돼지처럼 뽑아먹고 막 진짜 어디에 철창에 가둬놓고 그냥 뭐 빨아먹는 게 아니라 네.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배려해 주려고 하는 기획자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사실 월급쟁이들의 공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그걸 잘 부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진 대표가 나는 대표라지만 월급쟁이야라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보였는데 그걸 인정도 못 받고 편취당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K-팝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일반 기업에서 아까도 말씀 충분히 하셨지만은 충분히 기업의 어떤 약탈적인 구조에 네. 비유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오늘 사실 이것 관련해서 뭐 밤새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신데, 일단은 뭐 오늘 그 스피스 특집 방송 하이브와 어도 사태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의 냉철한 분석에 이어서 이 K-팝 산업의 현 주소, 또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까지 또 대안까지 좀 다루고 싶었지만 좀 시간상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이 좀 이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더 이상 이 사태가 또 양측 간에 진실 공방으로만 소비되지 않길 또한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세 분의 평론가 여러분 감사드리고, 자, 시청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